오늘은 피겨 1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시작은 바이러스가 호스트에 감염이 되면 호스트는 자기의 면역세포 중 하나인 사이토톡식 CD8 T셀, CTL의 반응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이 중간 과정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데니엘 핀시버 그룹이 가장 먼저 든 의문이 이 바이러스의 호스트가 감염이 되면 도대체 어떠한 신호에 의해서 CTL의 반응성이 활성화되는지 에서부터 의문이 시작되었고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서플 데이터인데 가장 먼저 한 실험은 여기서는 LCMV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 LCMV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도대체 어떤 사이토카인상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자 지놈 수준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난 것은 인터페론 감마로 12배 이상 차이가 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인터루킨 33, IL33이 4.6배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결과는 IL33의 리셉터인 ST2의 발현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데니엘 핀시버 그룹은 호스트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IL33 ST2 패스웨이를 통해서 CTL의 반응성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정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겨 1의 가장 첫 번째 보여주는 결과는 이 LCM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정말 IL33이 연관성이 있는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자 LCMV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LCMV 바이러스 RNA와 그에 따른 IL33 mRNA의 발현 레벨을 측정을 해서 둘과의 관계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LCMV 바이러스 RNA 레벨과 그에 따른 IL33 mRNA 레벨이 둘의 발현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LCM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IL33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IL33의 영향이 정말 IL33만의 영향인지 확인을 하고자 IL33 낙아웃 마우스를 이용해서 LCMV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LCMV 스페시픽한 CD8 T셀의 넘버와 프리퀀시를 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IL33이 없는 상황에서 LCMV 스페시픽한 CD8 T셀의 넘버와 프리퀀시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IL33이 정말 IL33이 CTL의 반응성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IL33 ST2 패스웨이를 통해서 CD8 T셀의 반응성이 활성화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자 ST2 낙아웃 마우스를 이용해서 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ST2가 없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LCMV 스페시픽한 CD8 T셀의 넘버와 프리퀀시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의문이 든 점은, 그렇다면 셀이 LCM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를 해서 IL33을 시크리션하고 IL33 패스웨이를 통해 CTL의 반응성이 활성화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니엘 핀시버 그룹은 셀이 LCMV 바이러스가 레플리케이션 하는 것을 인지를 해서 이러한 작용이 나타났다라고 가정하에 그 가정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D를 보시면
이 LCMV 바이러스를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 감염을 시켰을 때 LCMV 스페시픽한 CD8 T셀의 넘버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LCMV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이 안 되는 LCMV 벡터를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 넣어 주었을 때에는 CD8 T셀의 넘버가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LCMV 바이러스를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에 감염을 시켜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CD8 T셀의 넘버, LCMV 스페시픽한 CD8 T셀의 넘버가 증가하지 않은 것을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셀이 LCMV 바이러스를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LCMV 바이러스의 레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해서 IL33을 시크리션하고 IL33 ST2 패스웨이를 통해 CTL의 반응성이 활성화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의문이 든 점은, 이렇게 셀이 LCMV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 인지를 해서 IL33을 시크리션 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이러한 내부에서 인지하는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IL33을 밖에서 찔러 넣어 주었을 때도 CTL의 반응성이 활성화가 되는지 궁금해서 다음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와 F를 보시면 각각 백신화 바이러스 벡터와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을 넣어 주었을 때, 넣어주고 IL33을 데이 0일에서 7일 동안 매일매일 찔러 넣어 주었을 때 LCMV 스페시픽한 CD8 T셀의 넘버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IL33을 넣어준 그룹이 대조군 PBS를 넣어준 그룹에 비해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그 CD8 T셀의 넘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밖에서 IL33을 찔러 넣어 주었을 뿐인데 CTL의 LCMV 스페시픽한 CTL의 반응성이 활성화가 된다는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겨 1을 마무리 짓는 연구 결과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IL33 ST2 패스웨이를 통해서 활성화된 CTL의 펑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들입니다. 먼저 G를 보시면 LCMV 바이러스를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에 감염을 시키고 세럼에서 LCMV 바이러스의 타이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가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타이터가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H와 I와 같은 결과는, 연구 결과는 LCMV 바이러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LCMV 바이러스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DNA 바이러스로 대표적인 MHV68과 백신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바이러스 타이터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H의 그 MHV68이라는 바이러스는 감마 허피스 바이러스이고, 마찬가지로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에 MHV68을 감염시키고 타이터를 측정해 보았는데,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가 와일드 타입 대조군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타이터가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신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에서 바이러스 타이터가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IL33 ST2 패스웨이를 통해 활성화된 CTL의 펑션이, 그 바이러스 클리어런스에 관여하는 CTL의 펑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J와 같은 연구는, 그 LCMV 바이러스는 크게 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LCMV 바이러스 스트레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내장에 감염을 하는 비세로트로픽한 LCMV 바이러스 스트레인이 있고, 뇌에 감염을 하는 뉴트로픽한 LCMV 스트레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뇌에 직접
LCMV 바이러스, 뉴트로픽한 LCMV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고 이뮤노패솔로지를 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뇌에 이 뉴트로픽한 LCMV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키면 뇌에서 CTL이 매개된 이뮤노패솔로지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피노타입이 알려져 있는데,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에 뉴트로픽한 LCMV 바이러스를 뇌에 직접 감염을 시키고 대조군과 비교를 해서 서바이벌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와일드 타입 마우스가 12일째 거의 죽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반면 ST2가 낙아웃된 마우스의 경우 이뮤노패솔로지의 그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고 서바이벌 또한 100%로 모두 살아남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또 다른 LCMV 바이러스 스트레인을 이용하더라도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CTL을 활성화시킴에 있어서 IL-33ST2 패스웨이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겨 1을 정리를 해보면 셀이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해서 IL-33을 시크리션하고 IL-33ST2 패스웨이 시그널을 통해서 CTL의 반응성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